예, 장관님.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이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그 국토부는 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예타가 진행되던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종점이 변경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용역을 맡은 업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 하시죠? 경동 엔지니어링. 경동 엔지니어링.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이 종점 변경을 할 만한 시간적 여력과 장관님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능력 있는 업체한테 의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30여 년간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단 한 차례, 그러니까 하루, 두 차례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종점을 변경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요. 자, 30년간 경험으로 보실 때 종점이 그동안 2년여간 예타가 진행되던 그 노선이 바뀌는데 단 하루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제가 경동 측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듣지는 본인의 못했고요. 증언이 있어요. 아니, 그렇고요. 파악한 그 자료에 의하면 증언에 거기에 이제 대안이 제시된 데까지 한 달 물어봤습니다.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제가 자료를 하루 봤습니다. 가서 현장 점검했다고 경동 엔지니어링이 상무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 저도 아니 그 답변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의 용역사는 답변에 대해서 그때 제가 논할 건 아닌데 현장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어떻게 다 가봐요, 그거를? 아니 제가 그 변경되는 장관 게 취임하고 그 현장을 50% 가봤습니다. 넘게 현장을 변경되는데. 가봤는데 가봤더니 예탄이라고 하는 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의원님 가보셨죠? 가봤죠, 당연히. 예, 그저 마을을 치고 전부 다 저런 주택을 치고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장관께서는 지난 높은 국감을 좀 다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돼요. 높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다리 다리를 건설 문제라든지 놓아가지고 이런 가야 것들은 되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용역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답변을 했고요. 물론 그래서- 다리 건설을 해서 건설은 자, 가능하죠. 피크 한번 가능한데 띄워봐 주세요. 그것이 최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답변에만 겁니다. 예. 답변만 충실해 주세요. 묻는 것에. 자, 그러면 용역사는 뭘로 그러면은 그 종점을 변경했냐라고 했더니 용역사의 담당 상무가 2030 양평군의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 이거는 2018년도 2월 21일에 승인이 난 겁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때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도대체 뭘 어떻게 참고했길래 갑작스럽게 하루 가보고 종점을 변경했을까 보니까 관련 계획으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들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2017년 1월 13일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쪽 수정란에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원 종점 그대로입니다. 22년 4월 2일에 고시된 계획에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2018년 2월 21일에 승인난 양평군의 기본계획만 유일하게 강상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용역사에서 이걸 보고 참고해서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 질문에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제가 지난 국감 1년 전에 방금 B지역 예쁜 땅이라고 말고 B지역 즉 종점이 변경된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날 변명을 했습니다. 그곳은 필지 분할,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선산이고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새로 깔아준 도로공사에서 깔아주신 부채도로 그 끝자락 즉 저희가 지목한 땅 300m 벗어난 곳에 실제 선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지 분할과 형질 변경 해놓은 거 여기 저희가 무슨 이득이 있었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최은순 즉 장모께서 대략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1억 6천 그리고 3천 되시는 분께서 6천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싶었던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노리는 게 뭡니까? 이거 국토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집가 상승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전해 지적이었었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그 뒤에 해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서면으로 진행되던 종점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는데 용역사는 단 하루 가서 검토했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 지시해서 종점을 변경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선교 당시 양평 군수가 만들어놨던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 양평군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던 양서면 방향의 종점을 장관님 네, 죄송합니다. 종점을 임의대로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 특혜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적 타당성 또 사업 제3자 검증이라고 자꾸 예. 얘기하시는데 제3자 검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적 있습니까? 이거 예결위에서 국힘 쪽에서 은근슬쩍 부대 의견으로 달아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의혹은 누가 왜 도대체 이런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과업 지시를 내리겠는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거를 간에 왜 의회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은근슬쩍 예결위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까? 예결위 결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시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누가 도대체 왜 국토부를 통해서 용역사에 그런 과업 지시를 했는지 왜 용역사는 그 과업 지시를 받아서 벼랑간의 종점을 변경했는지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장관께서 30년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특혜 없다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